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늘 맞는 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가지셨던 직업이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보이는 직업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흔하게 회자가 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천대받는 직업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죠. 노동 강도에 비해서 적은 보수를 받는 직업, 그리고 서비스업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로 포장돼서 나름대로 괜찮은 직업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서서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 말 그대로죠. 위아래가 나뉘고 수직적인 계층이나 수직적인 계급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비원이거든요.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매일 볼 수도 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가도 있고요. 아파트나 대형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 중대형 시설물들이나 아니면 거대한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 산업의 시설물들, 경비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고 광범위합니다. 어떤 시설에서 일을 하는가, 어떤 규모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경비원의 급여는 천차만별이죠. 그 경비원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도 제각각이고요. 한동안 그 인권을 유린당하다시피 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는데요. 대우를 잘 받는 경비원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급여적인 대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서의 그런 대우,
그나마 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경비원이 꽤 대우를 받고 있는, 적어도 천대받지는 않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함께 일하는 여러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저는 군 생활을 미 8군에서 했었고 병과가 헌병이었는데요. 군 생활을 마치신 남자분들은 다들 헌병 근무도 그렇고 경비원과 비슷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초소 근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찰 업무도 하면서 동시에 게이트 근무도 섰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 교육만 받고 경비원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그때는 이제 용산에 8군이 주둔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그 작은 문은 부대 주변으로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형 그 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헌병들 말고도 SG 아저씨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시큐리티 가드죠. 안전요원, 보안요원이죠. 그분들이 이제 그 8군 소속 헌병들과 같이 이제 게이트 근무를 쓰시는데 저희랑 똑같이 3교대 근무를 하셨었어요. 24시간 3교대, 8시간씩 3번 교대죠. 근데 보통 그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한 40대 정도 되셨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50대 정도 되셨었는데 그분들을 젊은 나이에 군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거 없이. 나는 나이를 먹어서 경비원 일을 하진 않겠지 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직업은 내 인생에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상상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8군의 여러 캠프나 부대들 메인 게이트에서 이제 여전히 근무하시는 SG 아저씨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생각보다 급여가 우리나라 그냥 일반 경비원들보다는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대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건강입니다. 2주 사이클로 아침 근무, 낮 근무, 밤샘 근무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수면 사이클이 계속 바뀌죠. 건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SG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우리 중에는 환갑을 넘기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떠돌곤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60세를 넘기시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셔서 안 계시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교대 근무로 24시간 무언가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 직업은 의사도 그렇지만 형사도 그렇지만 단명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건강하기가 힘들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24시간 막교대를 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 또 24시간 종일 근무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쉬고, 그렇게 한 달에 보름을 일하는, 그래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그런 패턴의 경비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를 반으로 나눠서 12시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10시간, 14시간으로 나눠서 2교대를 하는, 지금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8시간으로 3교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보통 급여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경우는 이제 총도 매야 하고 사격도 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특수경비원들, 공항에 가시면 배를 못 쓰시고 정복 입으시고 소총 메고 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죠. 공항에도 계시고 항만에도 계시고 뭐 핵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중요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 경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육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근무도 조금 더 힘들고, 그렇지만 급여적인 부분에서의 대우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보통의 일반적인 기업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분들은 뭐 최저시급, 그쵸?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제하고 나면 210만원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더 떨어지겠죠, 급여가. 주간에만 일하시는 경우는 200만원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자주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보다도 더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죠. 제 급여가 200만원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야간 근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 시설의 경우에는 근무 패턴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런 식으로 6일 사이클로 돌아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은 편이에요. 주간 하루, 야간 이틀, 그리고 비번 하루, 휴무 하루, 이렇게 5일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5일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죠. 보통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주간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못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파트 근무의 경우에도 비슷하죠. 최저시급이 계속 꾸준히 오르면서 저희들의 야간 근무 수당이 휴식 시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힘들다, 그러니까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휴식 시간으로 정하고 그 시간엔 알아서들 쉬세요, 뭐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5만원 정도의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죠. 밤에 3시간 반을 쉬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물류센터이다 보니까 대형 트럭들이 많이 드나들고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사님들하고 다툼도 많이 생기고, 일단 굉장히 이 시동 소리가 엔진음이 크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의사소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들이 몰려오는 시간대에는 그 주변 교통까지 마비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그 동네 분들의 원성을 많이 사죠.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막 차들이 엉키고 막 이러면 그 승용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의 욕을 다 먹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연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고요.
보통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정의한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경비원은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지키는 건 아니고요. 지켜보는 자에 더 가깝습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신고하고, 도둑이 들었다 그럼 또 신고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작은 일의 경우에는, 근데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라는 가정하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지켜보는 눈이 필요한 걸 텐데요. 여기에서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그게 하루에 2교대가 됐건 3교대가 됐건 24시간 근무가 됐건 간에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흐른다는 것. 정말 지루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비원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한눈 팔고 있을 시간이나 무언가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손에 책을 들고 여유 있게 책을 읽을 시간도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뭐냐? 멍하니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흐르지 않는 시간과의 사투 같은 것. 제가 처음에 야간 14시간 근무를 시작했을 때 그 14시간이 꼭 한 3, 4일쯤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시간이 가질 않아요. 그렇다고 무언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한 20분, 30분 되는 여유 시간도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공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풍경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상에 빠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 경비원분들 그냥 텔레비 앞에 멍하니 앉아 계시고 텔레비 보고 계시고 그냥 편하게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경비원의 업무에 들어가면 굉장히 주의가 산만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편해질 수 있는데 처음엔 힘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리듬이 막 제멋대로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냥 단 10분도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샘을 하고 아침에 퇴근할 무렵이 되면 과로사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나는 밤을 잘 새우는 사람이야, 나는 밤샘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집중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지루한 시간과 다투면서 밤샘을 해야 하는 것은 그냥 하룻밤을 새우는 느낌의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니면 뭐 이틀을 연속으로 잠을 못 자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피로가 몰려오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나는 내 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밤샘이 내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고되일 수 있다. 저는 지금 경비원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근무 자체가 많이 익숙해져서 그나마 나름대로 심심하지 않게 어떤 날은 오히려 알차기도 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펜과 수첩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수첩에 무언가를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끄적거리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야외에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늘이 저에게 주는 날씨, 바람, 햇빛, 비 이런 걸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다행히도.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인사성이 밝아야 하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모두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목소리나 이 음성으로만, 소리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고충들이 발생하죠. 우울한 날에도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밝은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다른 애로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대놓고 무시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에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얕잡아 보는 시선, 그냥 심지어는 아주 어린 사람들,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쯤만 돼도 저 경비 하고 경비 XX 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네 분들은 뭐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데도 그냥 승용차 안에 앉아서 이 새끼 저 새끼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전히 그분들에게도 웃으면서 양해를 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화두는 무엇이냐면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과연 이런 직업에도 보람이란 게 있을까? 이런 나의 직업에서 보람이란 걸 찾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없다면 정말 슬픈 거겠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게 만약에 전부라면 삶의 절반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슬프겠죠, 마음이. 그런데 저는 제 직업에서 꽤 많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의 일터는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하고 대형 트럭, 중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님들인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트럭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장님들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분들은 스스로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게 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같이 일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신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느껴집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내가 겨우 이런 데서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니 같은 생각을 품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일의 반복일 텐데, 그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그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 누구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질 거며, 누구에게 정말 막말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것인가 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경비원이고요. 퇴근하실 때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경비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센터 안에 많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과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깊이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기분 좋으시라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인사를 아예 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희를 더 무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인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3달, 좀 오래가는 경우에는 한 반년 정도, 이 흰머리가 나는 나이가 꽤 든 남자가 매일 그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받아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기분 좋게. 그래서 지금은 서로 아침 저녁으로 기분 좋게 인사를 주고받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기분 좋다, 나도 인사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이제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 그렇게 하루하루가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람이 있다면, 이
무참하리만큼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낱낱이 1초 1초 그 찰나를 생생하게 느끼면서 버텨내야 하는 이 근무 체계가 예전에 누군가가 그분이 신학자였는지 아니면 그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묵대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군가가 노동은 예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은 예배다. 많은 걸 묵상하고 혹은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시간, 그런 의미겠죠. 노동하는 시간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나의 노동도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시간 안에 제가 서서 멍하니 있어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기도 했었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이 떠오르면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 기도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한 묵상도 해보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배웠던 것에 대한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 근무 시간이 이제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의 변화가 저에게는 그렇게 어마어마했어요.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제 고작 물류센터 노동자로 늙어갈 거야. 이게 나의 마지막 직업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체념한 몇몇 심지어는 젊기까지 한 노동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에게 기분 좋은 인사를 해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직업을 내가 이 나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보람이라면 그것이 꽤 큰 보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과 또 저와 같은 사람들과 어떤 대화의 장 그런 게 열리면서 오히려 더 지루했던 시간이 스펙타클하게 빠르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 35만 원 정도 못 받고 있는데 야간 근무 수당을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예전에는 은퇴 후의 직업이다. 인생의 마지막 직업, 남자에게는. 그리고 은퇴한 가장들이 이제 찾아가는 일자리,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도 많이 하고 있고, 기계경비, 세콤이라든지 KT텔레캅,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안에서 꽤
고수익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생겼고, 그렇죠.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생겨서 꽤 편하게 일하면서 대접받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직업군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 안에서. 이제는 경비원이 늙은 할아버지들이 일하는 예전의 그런 경비원의 느낌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에 비하면, 과거의 그런 인식에 비하면 꽤 젊은 나이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비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갈 데 없으면 아파트를 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우나 아니면 직업적인 안정성은 많이 위태롭고 불안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경비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경비원 분들에게 좀 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병원에 가면,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면 그 웰빙센터 입구에서 일하시는 경비원분에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가 약간 날씨 쌀쌀할 때인데 따끈한 캔커피 하나 사다 드리고 그냥 수고하십니다 하고 드렸죠. 저도 경비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뜨끈한 캔커피 하나 드렸더니 너무 고맙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경비원이고 저도 아저씨도 화이팅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전해드린 건데, 주변에 경비원들이 늘 있죠. 24시간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 만에 하나라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지나가다가 그것이 허름한 제복이든 촌스러운 제복이든 너무 오래돼서 낡고 허름한 제복이든 경비원의 복장을 입고 경비원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어쩌면 저 사람이 바퀴 달린 철학자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전망이 있다 없다 이런 논조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대단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 힘들고 고되고 보람이 있기도 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벌써 꽤 오래됐죠. 그 월차를 쓰지 않고 계속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고 태풍도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비상대기 상태고, 그래서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더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라도 제가 지금 아침 근무를 마치고 9시에 제가 퇴근을 했는데요. 지금 퇴근한 지 한 2시간 조금 넘었네요.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반쯤 눈이 감겨 있고 정신도 한 그 정도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아직 유튜브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잠시 힘들었을 뿐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겠죠. 노동은 예배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직업에서도 의미는 찾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계시든 일터에 계시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